저는 올해 70을 조금 넘겼습니다. 이름은 윤서진. 평생을 이 이름으로 살았지만 정작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엄마는 서진아, 이것 좀이라고 불렀고, 아빠는 큰애라고 불렀고, 동생들은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뭔가 필요할 때만.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서진 씨는 왜 그렇게 참고 살았어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그날부터 우리 집에서 딸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951년생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피난길에서 어머니를 만났고 저는 부산 어느 판잣집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자이가 딸이라는 소식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말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전쟁통에 살아있으니 다행이라고,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된다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음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아버지 도시락을 싸고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 동생을 봐야 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났거든요. 또 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어른들이 우는지 몰랐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슬퍼하는 걸까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딸은 축복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업고 다니는 게 제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게에 나가면 저는 동생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워야 했습니다. 6살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동생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6살 되던 해에 도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모가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 아기 울음소리. 산파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모가 제 손을 놓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우리 집 살았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던 날이 있었을까요? 제게 그 말은 선고였습니다. 저는 6살에 알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건 잘못이었고, 동생 하은이가 태어난 것도 실수였고, 이제야 제대로 된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날 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소주잔이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대가 끊길 걱정은 없네. 저는 방 구석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이 집 자식인데요. 하지만 그 집에서 딸이 말을 꺼내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것만큼도. 도연이가 태어난 뒤로 어머니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도연이 좀 봐. 서진아, 도연이 기저귀 좀 가라. 서진아,
도연이 울어. 어르고 있어. 처음에는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는 규칙이 되었습니다. 끝내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도연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빨고 젖병을 씻고 울음을 달랬습니다. 숙제는 밤늦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눈을 비비며 어머니는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으셨으니까요. 장녀니까, 언니니까, 딸이니까. 하은이는 저보다 4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제가 해야 했던 일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러는 걸까요? 하은이도 딸인데요. 어느 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하은이는 왜 안 시켜요? 어머니는 빨래를 널다가 저를 흘끔 보셨습니다. 하은이는 둘째잖아. 너는 맞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어. 맞이가 책임지는 거야. 그게 순서야.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순서? 그 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맞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먼저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먼저 받지 못했습니다. 도연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도연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상에서 제일 좋은 반찬은 도연이 앞으로 갔습니다. 새 옷은 도연이가 먼저 입었습니다. 저와 하은이는 헌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서로의 옷을 또 물려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연이 나중에 크면 뭐 될래? 의사요. 그래, 의사 되자. 우리 도연이 똑똑하니까. 저는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고.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짝꿍이 바뀌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이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예쁜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서희. 저는 그 아이를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제 옷은 하은이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해서 늘 크게 입었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서희는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나 박서희야. 너 이름이 뭐야? 윤서진. 서진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서인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역회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큰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대문 앞에는 검은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서인의 집에 갔을 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진아, 들어와. 엄마가 간식 준비하셨어. 서희 어머니는 고운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서진이구나. 서희가 맨날 서진이 서진이 하더라. 어서 와. 많이 먹어. 상 위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과자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과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희 어머니가 제 앞에 접시를 밀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서희가 혼자라서 심심했는데 서진이 같은 친구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희는 외동딸이었습니다. 형제가 없어서 늘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늘 외로웠고 서희는 혼자인데
외롭다고 했습니다. 서인의 집에 자주 놀러 가고 싶었지만 도연이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야 해서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서희 어머니를 뵐 때면 항상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이셨고 예쁜 옷을 보여주셨고 가끔은 제 머리를 빗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참 착하구나. 우리 서희 좋은 친구 만나서 너무 좋구나. 서희 아버지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과묵하셨지만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가면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서진아, 이거 받아. 학용품 샀어?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아. 우리 서희 친구니까. 집에 가서 그 돈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아 세시더니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즉, 남의 집 돈을 받아와? 서희 아버지가 주셨어요. 다음부턴 받지 마. 우리가 거지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희 아버지는 계속 주셨습니다. 저는 몰래 받아서 학용품을 샀습니다. 연필, 지우개, 공책. 집에서는 사줄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서희와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자매처럼 가깝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늘 붙어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서희가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서인의 도시락에는 계란말이도 있고 불고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도시락은 김치와 콩나물 뿐이었습니다. 서진아, 이것도 먹어. 서인은 늘 저에게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저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서희 어머니는 여학교를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 여자가 학교를 다니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서진아, 너 머리가 참 좋구나.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가겠다.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해주신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희 어머니는 가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이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꿈이 뭐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진아, 너 성적이 좋구나. 이 정도면 중학교 가서도 잘하겠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저 공부 잘한대요. 어머니는 된장을 푸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유치원에서 상장을 받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과자를 사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좋았습니다. 책을 읽는 게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진아, 잠깐 남아봐. 저는 긴장했습니다. 혼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교탁 앞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진아, 너 집에서 뭐하니? 방과 후에. 동생 돌보고요. 집안일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숙제는 언제 해? 밤에요. 동생들 재우고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진아, 너 성적이 반에서 1등이야. 알고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시험을 보면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너 이 정도 성적이면 장학금 받고 중학교 갈 수 있어.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선생님이 추천서 써줄게.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봐. 저는 그날 집에 뛰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저도 갈 수 있을지 모른다. 장학금을 받으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정말 오랜만에 뛰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어머니는 반찬을 놓다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장학금? 네. 공부를 잘하면 학비를 안 내도 된대요. 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돈 드는 건 드는 거야. 네. 교복도 사야 하고 책값도 들고 장학금 받아도 공짜는 아니야.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집 애들보다는 적게 들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서진아, 너 학교 다니면 도연이는 누가 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은이가 볼 수 있잖아요. 하은이도 학교 다녀야지. 그럼 저는요?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내가 장녀잖아. 집이 먼저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어차피 시집 갈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 말이 제 꿈을 짓밟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이가 잘 돼야 너도 우리 집도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먼저라는 단어는 항상 아들 편이라는 것을. 며칠 후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가게에서 돌아온 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진이 담임 김옥순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못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진이 성적을 보셨는지요? 반에서 1등입니다. 전교에서도 손꼽힙니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요? 몰랐네요. 이런 아이가 중학교를 못 가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추천서도 써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사정이 어렵습니다. 아들도 키워야 하고. 아드님이 있으시군요. 네. 도연이가 내년에 2학년인데 걔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요. 선생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서진이는 공부에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집에만 두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희 집은 딸 공부시킬 형편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들어와 봐.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포기하지 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집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었습니다.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못 간다고. 서희가 울었습니다. 저보다 더 울었습니다. 왜 못 가? 서진아, 너 나보다 공부 잘하잖아. 우리 집 형편이 안 돼.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우리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가 싫어해. 하지만 서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희네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저녁 먹고 난 뒤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손님에 당황하셨습니다. 서희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서희 어머니는 비단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집 좁은 방에 그분들이 앉으시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서희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앉으세요. 아버지가 어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서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진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진이요? 네. 서진이가 중학교를 못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 집안 사정이라서요. 서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진이 학비를 저희가 대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되물으셨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록금, 교복가, 책가, 전부 저희가 내겠습니다. 서진이를 학교 보내주십시오. 서희 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저희 서희가 외동이라 늘 외로웠는데 서진이를 만나고 많이 밝아졌습니다. 서진이가 서희한테는 친언니 같은 아이예요. 저희도 서진이를 딸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네. 남의 집 돈으로 자식을 가르칠 순 없습니다. 서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 상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사정이 있습니다. 아들을 키워야 합니다. 딸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서희 어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이도 자녀 아닙니까? 아들만 자녀입니까?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이만 돌아가 주세요. 방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서희 부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서희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희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그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즉, 돈 있다고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지가 아닌데 남의 돈을 받아? 자존심도 없나? 저는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행주의 얼굴을 묻고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제 인생이 막힌 거였습니다. 아들 도연이 뒷바라지할 돈은 있으면서 딸 중학교 보낼 돈은 없다는 자존심, 남의 도움을 받느니 딸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자존심.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저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중에 팔아먹을 물건이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서희와 저는 운동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 내일 서울로 가. 알아. 너도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희가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왜 니네 부모님은 안 된다고 한 거야? 왜? 대체 왜? 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니까. 딸은 어차피 시집 갈 거니까. 남의 돈 받으면 자존심 상하니까. 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우리 계속 보자. 내가 찾아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마. 왜? 내가 오면 우리 엄마가 싫어해. 그리고 나도 힘들어. 내가 교복 입고 오면 나는 더 비참해질 것 같아. 서희가 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미안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나만 가게 돼서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졸업식 끝난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서희만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희와 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서희는 서울에 있는 좋은 여중에 갔고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가끔 서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이야기는 동생 기저귀 빤 이야기, 빨래 널은 이야기, 밥 지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써요? 편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서희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잊는 게 덜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중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빨리 배웠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그게 덜 아팠습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도연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도연이를 불러앉히고 숙제를 봐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안 해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14살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를 널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일을 도우러 나가셨습니다. 집에는 저와 어린 남동생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누나, 배고파? 밥.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하고 있어. 빨리. 배고프다니까.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밥을 차렸습니다. 도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하은이. 하은이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 못한 학교에.
하은이가 교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배고파. 응, 밥 있어. 하은이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도연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도연아, 반찬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언니 먼저 먹게 해야지. 도연이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왜? 내가 먼저 왔는데.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언니잖아.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은이가 저를 생각해 주는 건가?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언니, 도연이 먼저 챙겨. 언니가 크잖아. 저는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하은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뭐? 도연이 아직 어리잖아. 언니가 봐줘야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녀는 양보해야 하고 아들은 먼저 챙겨야 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은 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문을 잠갔습니다.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딸인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방에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제를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에 얼굴을 묻고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딸은 가족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밥 짓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동생 돌보는 기능. 저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겠다고, 이 역할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날 공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포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때부터 저는 포기하는 법을 너무 빨리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는 모른 척 하면서도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하나에는 갑자기 다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하은이의 그 말. 언니, 도연이 먼저 챙겨. 언니가 크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딸로 보지 않는 이 집에서,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이 집에서. 하지만 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장녀였습니다. 집의 보험, 아들이 잘 될 때까지 버티는 존재. 그게 14살의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밤마다 뭘 했는지. 도연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끝내고 어머니 아버지가 잠드시면 저는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서희가 주고 간 책들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서희가 보따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서진아, 이거 가져. 내가 미리 사놓은 중학교 참고서랑 교과서야. 네가 가지고 있어. 그때는 왜 주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서희는 저를 믿었던 겁니다. 제가 포기 안 할 거라는 걸. 저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폈습니다. 모르는 건 스스로 찾아가며 익혔습니다. 국어는 쉬웠습니다. 수학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제 자신에게 지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18이 되던 해 저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장에 간다고 시험장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합격증을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20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학에 가겠다고, 서울대에 가겠다고, 서희가 간 이화여대 말고 서울대에, 아무도 무시 못하는 곳에. 미친 짓이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이 서울대라니. 하지만 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은 거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21살 저는 서울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러 가던 날 아침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디가? 일자리 알아보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관심이 없으셨으니까요.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변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만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저만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국어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을 읽고 해석하는 문제. 저는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전등 아래서 읽던 그 책들. 다 풀었습니다. 얼마 뒤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신문을 사서 떨리는 손으로 합격자 명단을 훑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국문학과 윤서진.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해낸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안 믿어주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저 혼자 해낸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저 서울대 붙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도. 뭐? 서울대요. 국문학과요. 저 대학 가요.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시험을 봤어? 몰래 봤어요. 검정고시도 다 봤어요. 너 미쳤어? 누가 허락했어? 감히 뭘 봐?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저 이제 21예요. 성인이에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대학 가면 도연이는 누가 봐? 집안일은 누가 해? 하은이가 하면 되죠. 아니면 어머니가 하시든지요. 난생 처음 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세요. 때려도 저 안 바뀌어요. 저 대학 가요. 그리고 이 집 나가요. 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낯설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낯설었을 겁니다. 맨날 고개 숙이고 내내하던 딸이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충격에 아무 말씀도 없이 담배를 입에 무셨습니다. 저는 그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증들. 방을 나서는데 도연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15살이 된 도연이. 누나 어디가? 대학 가? 진짜? 누나 대학 가? 응. 도연이가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저는 도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애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로 태어났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아, 잘 지내. 나중에 보러 올게. 누나, 언제 와? 누나 가지 마. 나 때문에 가는 거야? 미안해, 누나. 가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울대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캠퍼스에 들어섰습니다. 하숙비와 옷값은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입학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석이었습니다. 교문을 지나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서진? 그 목소리.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졸업식 날 이후로 10년 만이었습니다. 서희는 예뻐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맞지? 서진이 맞지? 윤서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가 뛰어왔습니다.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어? 나 여기 다녀. 올해 입학했어. 서희가 저를 놓고 물러섰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서울대? 서진이 내가? 응. 어떻게? 너 중학교도 못 갔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검정고시 봤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서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미쳤지. 서희가 또 저를 안았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너 맨날 생각했어. 편지 답장 안 해서 섭섭했어. 근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내가 힘들까봐. 알아. 근데 서울대라니. 야, 너 나보다 좋은 데 갔네? 저는 웃었습니다. 서희도 웃었습니다. 서진아, 너 대체 어떻게 공부했어? 내가 준 책으로. 서희가 멈췄습니다. 뭐? 졸업식 날 내가 준 참고서, 교과서, 그거로 공부했어. 밤마다. 서희가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나 그거 그냥 준 건데. 혹시나 해서. 그 혹시나가 맞았네. 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삼촌이 여기 국문과 교수님이야. 진짜? 응. 우리 또 같이 다니게 됐네. 저는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운동장에서 울던 그 아이. 미안하다고 했던 그 아이. 서희야. 응. 그때 고마웠어. 뭐가? 책 준 거. 그리고 믿어준 거. 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했어. 너는 나한테 가능성을 줬어. 포기 안 해도 된다고. 서희가 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이제 자주 보자. 응, 자주 보자.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자. 서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집에 보험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윤서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학생, 누구의 딸이나 누나가 아니라 그냥 윤서진. 서희와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살아남길 잘했다고,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